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본질은 물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매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본질이 이거예요. 예, 물건 세 가지가 뭐죠? 토지, 건축물, 지위. 예, 얘를 이제 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권리. 그리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공급. 예, 그럼 며칠 안에 신고해라? 30일 안에.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래. 틀린 거 1번. 예, 신고 대상은 우리 부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은 토건을 말해요.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 권리, 요 지위, 권리를 말하는데 요거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목 같은 거 우리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임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 들어가니까? 토건지에 안 들어가니까. 요 이해되셨죠? 예. 잘 정리하시고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뭐 하는 법이에요? 요게. 뭐 설마 정비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는 답변 안 하시겠지? 예, 이게 뭐 하는 법이에요?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하는 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 이러면 무슨 입주권, 무슨 지위, 무슨 지위야? 재건축 입주권이라는 지위와 재개발 입주권이라는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그죠? 그러면 얘는 신고해야 된다. 30일 안에. 그리고 택지가 뭐예요? 우리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공급 계약.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자, 신고 대상인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거래 계약은 밑으로 빼볼게요. 뭐하고? 매매와 공급. 그죠? 네, 매매와 공급을 말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도 있는데 이 외국인이 취득 신고하는 거는 넓게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매매 공급도 넓게 보면 뭐에 들어가? 계약에 들어가는데 요 두 가지 계약은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계약 중에서 뭐만 외국인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교환하고 증여만 신고하면 되는 거지. 무슨 외국인 취득 신고. 다만 날짜가 좀 다르겠죠? 얘는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고 30일, 얘는 60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 공급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외국인 취득 신고 대상은 원래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잖아요. 근데 계약 안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야. 매매 공급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2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매매 공급은 그냥 몇일짜리 해. 30일짜리. 이 30일짜리 신고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모두 다 신고해야 되나? 예. 그 외국인이 여기서 신고했으니까 이쪽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외국인은 총 4가지 계약 다 신고하는 거네? 그죠? 뭐 다 해. 매매 공급 30일, 교환 증여 60일. 그럼 한국 사람은 요것만 해. 요거는 신고 안 한다 이거예요. 대신 한국 사람은 요거는 검인을 받아야 돼요. 등기 치려면. 대신 왜냐면 어차피 과세는 해야 되니까 이거 신고 안 하면 검인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5번 허가를 받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뒤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 뭐 쓸 때가 마땅치 않아서 뒤에서 다시 써드릴게요. 일단 이거 기억만 해주세요. 뭐 받아도 뭐는 해야 된다. 허가 받아도 신고해야 돼. 무조건 공식으로 그냥 애우세요. 허가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 허가 받았다고 신고를 면제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한다. 자, 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몇 개인가? 임야는 토지잖아요. 매매 계약 어때요? 신고해야 돼.
그리고 허가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목이 하천인 사유토지.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하천이라는 지목이 중요해요? 사유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토지라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나머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토지. 예, 토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요것 때문에 신고 안 하네. 그죠? 뭐하고 뭐만 신고한다고요? 매매와 공급만. 그러니까 저당은 신고하지 않는다. 자, 디귿번 사무실 용도인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용도인 건물의 매매 계약.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럼 어때요? 신고해야지. 용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지위. 신고해야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교환 계약. 토지랑 상가, 건물, 이거는 원래 신고 대상 물건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네. 뭐? 교환. 교환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때? 해야 됩니다. 농취증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관한 제도예요. 신고해야 되고요. 자, 이제 시옷번이 이제 중요한데, 예, 시옷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에다 좀 적으시냐면, 여기 부동산에다가 밑줄 한번 다시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지위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인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뭐 우리 이제 매매가 되고 공급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건축법이랑 주택법을 한번 나란히 한번 적어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 공급 시간에 건축법, 주택법 다 시험 보면 들어가는 6개의 법률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랑 차이가. 응? 정답 나왔어. 누군가에게. 예. 되게 놀라운. 제가 5개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이거 처음 정답 나온 거거든. 예. 이거 되게 잘하시는 거야. 뭔 차이가 있다고요? 예? 30세대. 네, 30세대 30호. 그거 이상이에요. 30세대 30호 이상. 이거 제가 다른 데서 질문 드리면 전혀 답변이 안 나오거든. 근데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건축법은? 응? 요거? 여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0세대 30호가 포함되는 거잖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미만이라고 해야지. 그죠? 예, 그래야 건축법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신법에는 이 중에 뭐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냐면 얘만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얘만 신고해. 얘는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예. 물량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는 검인을 받으면 돼, 대신.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축법 나오면 무조건 제끼시면 돼. 우리 이 부신법 쪽에서. 뭔 법 나오면? 건축법 나오면 무조건 제끼라고. 요거는. 예. 대신 여기에 뭔 법 나오면? 주택법 나오면 이거는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동그라미를 다 이제 개수만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4개네, 그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안에 건축법이 안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여기 안에 건축법 안 들어간다. 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 이 법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를?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간다는 거, 건축법 안 들어가는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틀린 것 뭐 이랬는데 신고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여기서 부동산 등의 소재지라는 건 이퀄 사무소 소재지요, 물건 소재지요. 물건 소재지지 사무소 소재지 아니라는 것이 시군구에게 해야 한다. 맞죠? 여기 물건 소재지 시군구가 소위 말하면 무슨 관청이야? 4글자로 신고관청이 되는 거죠. 2번 신고대상 부동산의 면적. 우리가 부신법에서는 면적을 제한한 적은 없잖아요. 또
가액,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어때요? 예, 맞아요. 우리 얼마짜리냐, 뭐 몇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잖아. 예,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이 부동산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신고 대상 계약이라는 게 뭐하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매매와 공급.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매 공급은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면제되지 않죠. 예,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 외국인을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어떤 절차나 뭐 어떤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외국인을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 막 거쳐야 되잖아. 뭐 허가도 받고 뭐 신고도 해야 되고 대출 규제도 받고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런 거를 더 타이트하게 해야 돼? 아니면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더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이거를 만약에 풀어주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외국인한테 우리 부동산에 관한 규제나 제한 없애주죠? 그럼 무슨 문제 생겨?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국적을 바꿔버린다고. 응? 국적을. 그래서 외국인으로 바꿔가지고 대출 규제 안 받고 부동산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일전에 대통령하고 부동산 우리 토론 한번 한 적 있잖아. 그때 그런 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크 좀 주면 저가 갔으면 그 얘기 했을 건데. 왜 외국인 놈들은 대출 규제 안 하냐고. 그걸 해야지. 그잖아. 예. 아니 왜 한국 사람은 대출 규제 다 하고 외국 놈들은 하나도 규제 안 해요. 그러니까 국적을 바꿔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살 거 다 사고 그리고 이제 차액 다 본 다음에 뭐해 이제 국적 삭시 이제 원래대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리한데. 그러니까 더 뭐하게 해야 돼. 더 타이트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면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면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이며 라고 했는데 이제 의무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맞아. 예, 원칙. 예? 그러니까 얘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중개를 했다면 개공이 중개를 했다면 개공이 예외적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이제 나눠보니까 둘 다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예? 얘가 원칙, 얘가 예외. 그럼 누가 있으면 개공이 있다. 그럼 누가 하는 게 맞아? 개공이. 그래서 이거 요렇게 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선순위는 얘가 더 높다. 그래서 누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신고해. 개공이 있어? 그럼 무조건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고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 지문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줬다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조건을 줬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개공이 없다. 이 얘기죠. 뭐 개공이 중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아주 중요하고 5번 신고하게 되면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작년 36회 본시험에 뭐라고 함정을 걸었냐면 참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함정을 이제 걸었는데 본시험에 이렇게 줬어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준 거야. 작년 본시험에 맞아요? 아니면 틀리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신고를 하게 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맞아?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신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과를 받아야지. 신고를 했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어떤 그 한국어의 의미가 뭐야? 신고서 그냥 틱 던져주면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해?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이런 식으로. 작년에 요거 함정을 걸은 거예요. 신고서만 갖다 주면이 아니라 신고 필증을 뭐 해야 돼? 받으면. 이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되게 재미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본시험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범위는 의제된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이제 뭐냐면 요게 해제라고 이제 합쳐가지고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다 우리 순서 한 번만 적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거래 계약을 체결을 먼저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 내에 개공 아니면 우리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뭐 했어요? 계약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등기도 할 거고 뭐 혹시 뭐 세금 부과하면 뭐 세금도 낼게요. 뭐 이런 의미로 신고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고 이후에 등기 전에 신고 후 등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계약이 깨진 거야. 이거를 해제 등이라고 표현해요. 계약이 깨졌다는 게 뭐예요? 해제, 무효,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깨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깨진 사실을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이 신고 안 하면 관청에서는 계속 얘네 언제 이행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고의 의미하고 여기 이 신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도 똑같이 30일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기간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이 신고하고 이 신고의 의미는 그러면 이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고 이건 뭐 했다는 의미야? 해제됐다는 의미.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되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아니면 누구. 개공 아니면 당사자. 여기는 당사자한테는 의무가 되는 거죠. 당사자에게만 의무예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 개공한테는 이거를 의무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개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개공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열받아 죽겠는 상황인 거지. 계약이 깨져가지고 10중 8구로 내가 보수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거를 나보고 신고하라고? 그럼 어떤 개공이 이걸 하고 있겠냐고. 그래서 이거 해제 신고 나오면 최근 출제 잘하거든요. 당사자와 개공이라고 주어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의무고 여기는 그러면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은 있다 이거예요. 해도 된다. 예.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있냐면 계약은 깨졌지만 개공한테 사장님 우리가 뭐는 드릴게요. 보수는 드릴 테니 뭐 해주세요. 해제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럼 개공이 보수 받고 이거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지? 그래서 이건 의무는 아니고 당사자에게 의무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독으로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일방이 거부하면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할 때 이따 좀 나올 건데요. 뭔가 첨부 서류가 좀 들어가야 돼. 사유서 같은 거. 근데 얘는 단순히 사유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계약이 지금 깨졌다라는 거를 혼자 신고하는 거잖아. 혼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약이 깨졌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믿겠다 이거야.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면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이걸 갖고 와야 돼. 판결문 같은 거를 가져와야 돼. 뭘 가져오라고요? 판결문. 근데 여기서 참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며칠 안에 내래? 30일. 그럼 30일 안에 뭘 내라고? 판결문. 말이요, 방구요, 이건 뭐야? 30일 안에 뭔 식으로 어떤 결정으로 해서 판결문을 받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접수해서 아마 사건 번호 부여되는 데만 해도 한 보름 걸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는 하지 말란 얘기야. 단독으로 해제 신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그랬잖아. 판결문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네, 요거는 그냥 법조문이니까 알고는 계시고. 자, 이제 관청에서 어찌됐든 됐든 간에 해제 신고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해제 신고가 들어왔으면 신고 필증을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확인서를 줘야 되겠어요. 확인서. 필증을 준다라는 거는 이걸로 등기해의 의미잖아요. 이걸로 등기해 이게 신고필증이고 확인서는 그래 너네가 해제한 거를 알겠어 라는 의미로 확인서를 교부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해제 신고니까 확인서. 예를 들자면 정정이나 변경 신고가 들어왔다. 정정, 변경. 그때는 뭘 줘야 되겠어? 신고필증 재교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해제 신고니까 그래 알았어. 확인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전자계약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 계약 시스템이야. 계약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해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주 손쉬운 방법.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클릭만 하면 해제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따로 우리 해제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 굉장히 편리한 전자계약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죠. 그죠? 미음까지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비읍하고 시읍번이 틀린 건데 함정이 되게 어렵게 지금 걸린 건데요. 잘 정리해 볼게요. 당사자가 해제 신고 의무가 있죠?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달라 끊어볼게요. 해제 신고가 원래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거냐면 30일. 근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500 과태료가 연결이 맞는 거야. 근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뭐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죠. 뭐뭐 되지 않았음에도 이 말은 허위 신고잖아. 허위.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는데도 원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허위 신고면 얼마? 이건 3,000으로 받아야지. 부신법에서 허위 뭐 이런 말 나오면 3,000으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 500만 원은 요거로만 받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별도로 3,000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 두 개 다 50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비호번은. 자, 시호번도 잘 보세요. 개공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해서 단락을 끊어봅시다. 개공이 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나? 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밑에 3,000만 원의 과태료로 받았잖아요. 이거 틀린 거지. 개공이 이거 안 했다고 3,000만 원을 왜 부과해? 이거 안 해도 원래 과태료 없는 거야. 개공은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뭐뭐 되지 않았다. 예, 허위 해제 신고. 요거는 얼마로 하는 게 맞아? 3,000 과태료 하는 게 맞으니까 요거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틀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비읍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응? 허위 해제 신고는 3,000이 맞고 500이 아니라 또 시읍번은 뭐가 틀린 거야? 개공한테는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무슨 신고를 하면? 개공이. 허위 해제 신고. 개공도 이건 개공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무슨 신고하면? 허위 신고하면 이건 3,000이 맞아. 근데 안 한 걸로 과태료 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옳은 거는 5개. 예, 5개가 옳은 질문이 되고 2개 틀린 거니까. 자, 문제 5번. 예,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신고할 사항 아닌 건 실거래가 인적사항, 계약 언제 했는지, 잔금 언제 치렀는지, 물건을 특정할 항목 다 신고해야 되는데 5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교부됐는지 이건 알게 뭐야? 알아서 의미 없잖아. 관청에서는. 그죠? 이거는 어디에 기재사항이에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 거죠. 예, 이런 거는 뭐 애워서 맞추는 건 아니다. 자, 여기 우리 신고사항 쭉 나열을 했는데 어디 갔냐? 잠깐만요. 5번에다가는 밑줄만 하나만 하시고 9번에다가 별 하나만 잡을게요. 9번. 자, 9번은 뭐냐면 개공의 인적사항에 일부 들어가요. 근데 개공에 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공이 뭐 했을 때? 중개했을 때. 옆에다가 소공의 성명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X표 별 해주시고요. 요거 조금 있다가
이거 또 나올 거거든.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누구의 이름은 안 들어간다. 소공의 이름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법인이 이제 뭐 주택 매수할 때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6번 틀린 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여기서 신고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를 교부받으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뭐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 땡이야.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고했다는 말의 의미는 신고 필증이라고 말씀드렸고 2번 외국인 특례 신고 외국인 특례 신고를 했다면 이 특례라는 게 며칠 아니면 몇 개월이에요. 60일 아니면 6개월이잖아. 근데 이걸 했다면 동법령상 이 부신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한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거야? 30일. 앞뒤가 안 맞잖아. 60일짜리 했더니 30일짜리를 제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오히려 이거 좌우를 바꿔주면 맞는 얘기야. 뭐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특례 신고는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거 했다고 이거를 면제하거나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틀린 거는 2번. 농취증을 받아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참고로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받죠? 시구, 읍, 면 단위까지 내려가서 받고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시, 군, 구. 관이 다르다고 기억해요. 관이 달라서 상호 의제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거 이제 허가 나왔고 여기 이제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다 우리 하나 적어 볼게요. 여기다 바로 밑에다가 중요 표시.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에 받는 거죠. 허가를 사전에 받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요. 이 허가를 받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어떤 토지를 얼마에 거래했어요?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사전 허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거예요.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관청에서 오케이. 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제. 그래? 계약해라. 라고 이제 해줬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 계약과 허가를 바꾸면 안 된다고.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니까. 그건 사후 허가니까. 그러니까 뭐를 받고 뭐 하는 거야?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허가를 해줄 당시에 계약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허가를 해줄 당시에 관청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관청에다가 알리기는 해야 돼? 안 알려도 돼? 알려야지. 예. 와, 이렇게 우리 계약했어요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걸 뭐라 해요? 사후 신고라고 얘기하지. 예.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보면 허가 받아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허가 받아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된다. 이럴 수 있나요? 허가를 해줬는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사정이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지. 예. 자, 5번. 외국인 등의 사전 허가 시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받았다 해도 뭐는 꼭 해야 돼. 신고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허가 받았다고 신고를 면제하거나 의제되지 아니합니다. 자, 7번. 매도인 A, 매수인 B 간에 주택 매매 계약 중개했고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매수인 B가 국가랍니다. 국가 등이랍니다. 그러면 신고는 개공이 지금 중개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해 아니면 개공이 해? 당연히 이때도 개공이에요. 개공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면적 불문하고 갑이 해야 한다. 1번 어때? 맞아요. 예. 2번 갑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탈락 끊어볼게요.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전자 신고 이거는 방문 신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소공에 의한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전자적인 것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대행할 수 없다.
요 X표별. 예. 그러면 방문은 대행할 수 있고, 예. 자, 3번. 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 필증은 해당 거래계약서에 첨부하여 5년 보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신고 필증은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재교부 받으면 되는 거지. 재교부. 따라서 얘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인 계약서는 분실하면 어떻게? 원인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죠?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해? 5년 잘 보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고. 이거 또 쓰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원인 증서니까 그거는 잘 보존해야 되고. 이건 얼마든지 재교부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 뭐 심지어는 집에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전자적으로. 얼마든지. 예. 자, 4번 소공이 대행하여 신고할 때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런 거 가져갈 필요 없고요. 우리 소공은 신분증 뭐 이런 것만 가져가면 되고 5번 A와 B가 개공 가액의 거액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도록 뭐 했대요? 요구를 했대. 요구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 요구, 조장, 방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부신법 금지행위. 예, 부신법 금지행위인데 이 행위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요구, 조장, 방조 요 행위만으로도 500 과태료야. 근데 이 요구를 개공이 받아들인 거야. 이 요구를 개공이 받아들여가지고 뭐를 했대? 거짓 신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요구를 한 건 의뢰인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거짓 신고를 한 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이 엄청 세집니다. 예, 어떻게 되죠? 취득 가액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요거는 이제 상한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억 단위,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동일하다? 아니에요. 동일하지 않아. 이 500보다 이게 더 훨씬 크거나 뭐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같지는 최소한 않다. 달라야 된다. 자, 8번. 8번. 얘를 별표를 좀 하나만 잡을게요. 법인 외의자.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개인이 주택을 뭐 한대요? 매수. 다른 거 아니고 주택 매수. 사례별 신고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요거 예상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예상 문제 말 그대로. 예. 자, 그러면 기역에서 비읍까지는 언제나 신고해야 되는 거야. 공통적 신고. 누가 하든 기역에서 비읍까지는. 그래서 기역에서 비읍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옷에서 치읓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시옷은 자금 조달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금 조달 계획은 언제 들어가?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내야 되고, 개인도 이거 내야 되는데 언제 내죠? 규제 지역에서 내거나 아니면 6억 이상에서 내거나, 그죠? 법인은 무조건 내는 거고 규제 지역에서 내거나 6억 이상에서 내거나, 그렇죠? 예. 또 언제 내죠? 또 언제 내냐면 여기가 허가구역이면 무조건 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무조건 내야 돼.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된다. 자, 그 다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얘가 제일 중요해. 이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게 일단 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금 조달 계획은 써내는 거예요. 어떻게 써내냐면 제가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을 은행 대출로 할게요. 그렇게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관청에서 은행에서 대출로 대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넘어가. 이거는. 근데 여기가 먼 지역이면 투기과열 지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투기과열 지구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안 넘어가고 그래? 그러면 가져와. 뭘 가져와?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지. 뭐 만약에 여기에 사채를 썼다 그러면 그 대부업자 계약서 갖고 와. 이거 증명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넘어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허가구역에서도 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내야 돼. 무조건. 예. 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두 가지 지역에 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도 이거를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읍번에 이용계획, 요 이용계획을 우리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입주계획이라고 낼 때도 있어요. 입주계획 같은 말이니까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요거하고 똑같아. 요거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똑같다. 얘랑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은 요거랑 같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야. 자금 조달 계획이랑 이용 계획.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법이 뭐지? 법인이 주택 매수할 때 내야 되고, 이때는 실거래가 안 따지고, 개인은 어디나 어디에서 내는 거야. 규제 지역이거나 6억 이상에서 내는 거고, 허가 뭐야?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이거 무조건 내야 돼. 요거하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내면 된다고? 투기과열지구하고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조건 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읓에 보면 개공의 인적사항, 뭐 상호 이런 거. 이건 언제만 내는 거? 이건 언제만 내는 거야? 개공이 중개했을 때. 그러면 개공이 중개 안 했으면 치읓은 빠지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고 한번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당사자 간 거래래. 그럼 이게 누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공이 없다. 근데 비규제 지역이래. 개공도 없고 비규제 지역이래요. 거래가가 5억이래. 그러면 뭐에서 뭐까지만 들어가면 돼? 기역에서 비읍까지. 치읓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개공이 없으니까. 그리고 6억이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갈 필요 없는 거고. 2번 당사자 간 거래. 근데 여기는 거래가가 얼마래? 6억이래. 그러면 치읓은 빠지고 기역에서 비읍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뭐 들어가야 돼. 시옷하고 지읒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예, 왜냐하면 6억 이상이니까. 예. 요 이해 되셨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3. 개공의 중개. 개공이 있었대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래. 투기과열지구는 실거래가 불문이야. 여기는 실거래가를 안 따져요. 실거래가 안 따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역에서 그치, 싹 다 내야지. 투기과열지구니까 싹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치읓까지. 예. 그리고 개공 중개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래. 조정대상 지역이면 소위 말하면 규제 지역이잖아. 그러면 뭐 하나 빼고 하면 되겠네. 이 중에서 뭐 하나 빼고 이응 제외. 예. 이응 제외. 이응은 왜 빼는 거야?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응은 제외. 그 다음에 5번 개공 중개했고 투기과열지구 안에래요. 그럼 이건 실거래가 상관없이 기역에서 치읓까지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 세 가지에서 정답이 갈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거를 다 받기 시작했죠. 예, 허가구역 안에서 요거 세 개 다 언제나 내야 될 실거래가 불문하고, 예, 굉장히 좀 강화됐죠. 자, 9번은 법인이 얘도 별 하나만 잡으세요. 주택을 매수할 수는 있고, 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쵸? 예. 등기 현황. 뭐, 당연히 뭐 하는 법인인지 알려줘야 되고. 거래한 상대방이 누군지. 내부 거래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내부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인이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올해 법인세를 한 500억을 내야 돼. 네. 법인이 법인세 500억을 내면 아깝잖아요. 내기 싫으니까 뭐해?
대주주 거에 뭐를 사줘. 뭐 주택을. 예. 원래 20억짜리 주택을 얼마에 사줘? 40억에 사면 뭐 내부 거래라고 보긴 좀 어렵고. 왜냐면 인테리어를 잘 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럼 뭐 한 10배 정도 막 200억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금 안 내려고. 그래놓고 너,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그랬더니 뭐, 아, 여기가 막 한강도 조망되고, 이 집이 하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뭐 돼가지고 하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부 거래인지 보겠다는 얘기고, 취득의 목적 무조건 받아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법인에서는 뭐를 따지지 아니한다. 실거래가를 불문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이거 내야 돼. 1에서 4까지. 근데 5번은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함정으로. 전년도 매출액. 예, 이건 어차피 관청에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낼 필요 없고요. 보유주택수. 이것도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1에서 4까지가 법인이 매수할 때 제출하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참고로 법인은 뭐를 따지지 아니한다는 거. 실거래가 안 따진다는 거. 자, 여기다 플러스 한번 해줄게요. 여기가, 어디 가서,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제가 투라고만 적을게요. 예, 투기과열지구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면, 그쵸? 여기서는 뭐도 내야 돼. 증명서류, 자금, 증명서류도 법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해야 된다.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고 별표. 법인이라고 해서 별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느슨하게 해줘야 돼? 아니면 개인하고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거나 더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거 느슨하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다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버린다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뭔가 구멍 하나 있으면 다 그쪽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자, 이제 넘어가시고 10번은 이제 신설이에요. 얘는 신설인데 아직 우리 한 번도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주제입니다.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 토지. 아까 위에서는 주택을 보셨는데 이제 지금은 토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10번 문제는 이것만 잘 아시면 돼.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거.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수도권은 어디가 수도권이냐면 말 그대로 수도권 들어가요. 수도권이 어디를 말하죠? 서울, 경기, 인천. 요거 세 개를 수도권이라 그래요.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도 다 수도권으로 볼 건데 인천은 또 뺀대. 인천은 왜 빠졌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시. 세종시는 우리 뒤에 무슨 시라고 붙이죠? 특별자치시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는 왜 특별이라는 말을 쓰죠? 이유가. 우리 서울에 특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서울도 아닌데 특별이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응? 뭔 청사가? 정부청사가. 그러니까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려가 있으니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예.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그죠?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면 이거를 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세종시도 뭘로? 특별시로. 왜? 청와대가 가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세종시로 청와대도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특별시가 되는 거지. 예. 왜 특별시가 돼? 대통령이 가니까. 대통령이 가니까. 네. 그러니까 세종시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종시를 만들 때 제2의 수도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도권은 토지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웬만하면 받으려고 아니면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웬만하면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금액을 크게 아니면 작게. 작게 해줘야 웬만하면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1억. 근데 이제 수도권 외라는 거는 이거 다 빼고 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까지 다 빼고 나면 뭐밖에 안 남어? 이제 말 그대로 시골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이거 다 빼면 시골밖에 더 있어? 그러면 시골에서는 이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을 웬만하면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안 받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6억. 요거 위아래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여기를 6억이라고 안 한다는 건 이거 위아래 바꾸면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하면 받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그리고 시골에서는 웬만하면 안 받기 위해서 6억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요거 숫자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세종시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수도권에 들어간다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1번 문제, 신고 절차 한번 가볼게요. 틀린 건 개공이 신고 대상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있으면, 개공이 있으면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개공이 없으면 누가 신고해야 돼? 당사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요 관리 시스템은 신고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야. 신고하는 홈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홈피, 전자계약 그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홈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 이거는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대리가 될 수 없다. 비대면 방식이니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물건 소재지 신고 관청에 해야 된다. 어때요? 맞고.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잔금 지급일이면 돈하고 관련된 거죠. 그리고 거래가가 이것도 뭐에 관련된 거야? 돈과 관련된 거는 뭐는 안 받아주고 정정은 안 받아주고 뭐만 가능하다? 변경. 이건 변경 신고 대상이에요. 돈과 관련된 건 무조건 변경 신고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4번 틀렸고. 자, 이제 5번 문항에다가 별 2개 잡아 주실 거예요. 별 2개. 그리고 이거는 출제 예상을 넘어서 이거 제가 안 나오면 올해 장지지입니다. 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안 나오면 실제 저보고 장지지라고 하세요. 이거 안 나오면. 자, 당사자가 신고할 때잖아요.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개공이 없다. 그러면 당사자는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개공 없을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원래가 공동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신고. 이 공동신고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뭐하고 뭐해라. 서명 또는 날인해라.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이게 공동신고예요. 제출은 일방이 제출을 굳이 갈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걸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관청 공무원이 볼 때는요. 관청 공무원이 볼 때는 매도인, 매수인이 명확하지.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이 의사표시를 밝혔잖아요. 이러한 조건으로 팔고 이런 조건으로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얘네가 신고서는 갖고 올 거고. 뭘 추가로 받을 거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같이 신고하는데 아니 판 사람, 산 사람이 이 조건으로 우리 거래할 거예요 라고 신고하는데 받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여기는 전부 서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걸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요. 첨부 서류 없음. 예, 이걸 물어볼 수 있다면 중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잖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거는 갖다 내는 거를 거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 요거를 거부하는 거야. 요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지 이제? 혼자. 예, 혼자 말하자면 한다면 뭘 혼자 하는 거야? 서명 또는 날인을 혼자 한다면 관청에서는 그대로 믿어주면 안 되겠죠. 왜 그대로 믿어주면 안 되겠어? 혼자 계약이 됐다고 뭐 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그죠? 예, 혼자 그 계약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거야. 뭘 받을 거냐면 일단은 뭘 가져와야 되냐면 계약서, 거래계약서 4번을 가져와야 돼. 4번. 혼자 계약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왜 원본을 안 가져오고 4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원본은 등기할 때 내야 되니까. 4번 내면 안 돼. 원본 내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원본을 내버리면 등기를 못 하니까 4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예시를 준 거고. 요거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너 혼자 계약이 됐다고 주장하니까 공무원은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면 가져와. 뭘 갖고 와? 계약금을 주고 받은 서류. 뭐 예를 들자면 뭐 같은 거 갖고 와. 통장 사본, 뭐 무통장 입금증, 뭐 출금증 이거 갖고 와. 그 다음에 뭐도 갖고 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가져오면 일방에 의한 단독신고도 받아주겠다. 근데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공동신고할 때는 뭐가 없는데, 첨부 서류가 없는데, 단독신고할 때는 이 세 개를 첨부해라. 자, 올해 37회 본시험에서 부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아라 그러면 요거야. 이거를 안 낸다? 그러면 그건 문제도 아니고 출제위원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낸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공이 신고할 때 뭐 내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